그래서 살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대표성을 너무 강하게 나타내면은 그 사람을 짓게 나타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언어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그러한 그 기호학이라든가 언어 과학이 모든 언어 학문의 사실 중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조금 감성적인 것 같았고 또 학교에서 문학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언어학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앞으로는 언어학 하는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가서 공부를 하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만난 선생님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교수일 때 갔기 때문에 짧게 하고 오려고 했는데 이분은 그걸 몰라가지고 저를 굉장히 10년간 공부할 사람인 줄 알고 연구소에다 붙들어 놓고 그 프랑스가 알파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알파벳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훈민정음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 훈민정음이랑 그 우리 세대는 한자도 알고 일본어도 약간은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한글도 알고 한자도 하고 영어도 알고 불어도 하니까 저를 붙들어 놓고 그냥 그 프랑스 알파벳 만드는 데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원한거다 그 국립과학연구소에 붙들려 가지고 프랑스 알파벳을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결국 만들었는데 프랑스 문자책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표기법이 바뀌면은 끊임없이 금방 발표를 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표기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세대의 사람이 할머니가 돼서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아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때까지 표기법을 다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서너 개가 나오게 표기가 서너 개가 나오는 거가 현재 쓰는 거, 옛날에 썼던 거, 앞으로 쓸 것.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야 그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93년 때인가가 드디어 프랑스 알파벳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쉬운 얘기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기역년 디귿 아야 어여 그러면은 모음 자음이 처음부터 있으니까 의뢰 그려려니 하는데 여러분들 ABCD 해보세요. 자음과 모음이 없잖아요. 이 작은 거 하나를 가리침도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음과 자음을 일단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끄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끄라는 발음은 기역밖에 없고 끄 발음은 쌍기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끄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 C도 있고 K도 있고 CH도 있고 여러 자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바람에 이 공부를 한 건지 연구하는 것인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공부 깊이 안 해도 됩니다. 빨리 하기만 주면은 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와 똑같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는데 갑자기 인문학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과학적인 시대가 돼가지고 인문대학 나와봤자 철학과 뭐 사학과 뭐 특히 불문과 영문과는 정제했는데 동문과 나와봤자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인문대학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뭔가가 필요한 것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인문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철학과도 없고 사학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바꾸기 위해서 한 6개월을 투표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소를 할 것인가 그랬더니 언어 연구하는 팀들이 동문과 같이 준비돼서 번역을 하자. 그러면 아이들 번역도 해주고 돈도 벌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번역 연구소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유아교육과하고 문헌정보과 선생님이 그 아동문헌이랑 아동 유아문학을 하니까 동화를 하자. 그래서 팽팽히 맞다. 그럼 동화와 번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동화 번역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동화와 번역연구소장이 됐죠. 자, 제가 동화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하나도 몰랐습니다. 제가 읽은 것이라고는 단 뭐예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그 교과서에 뭐가 실렸었냐 하면은 삼육고개라는 거하고 나무꾼과 선녀가 실렸고 안델센의 동화가 실렸었습니다. 안델센의 저거였으면 백조왕자 무슨 막내 공주가 오빠 11명을 위해서 다시 옷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되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고 보통 듣는 거는 여러분 콩치팥지 이 정도만 알고서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화가 연구를 시작하려고 했으니까 다행히 제가 언어과학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화를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도 만들었는데 동화를 왜 들어옵니까?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다들 작가 희망생이었었지 연구생들이 없는 데다가 이 세상 어디에 동화학과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민속학 연구하는 사람, 민담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아문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문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동화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간 것은 하소시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나 동화 연구소장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페로 동화연구소를 하나 섭외해줬는데 그 소장 이름이 페로였지 샤를 페로 연구하는 곳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를 소개해주면서 이제 그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래서 제가 동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동화를 연구를 하니까 너무 황량한 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젤소미나 이렇게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저기 신촌에 살았는데 신촌에 신영극장이라는 집 딸이 우리 동창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관을 공짜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보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길 위에서 길을 찾다가 결국은 길을 찾은 사람도 있고 길을 찾지 못한 어떤 그 질소미나라는 그 청순하지만 불쌍한 그러한 아이의 이야기였죠. 저 동화를 읽으니까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과학을 해서 너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났을 적에 뭐 나타나요? 요정이 나타나서 너는 그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있는 대로 하라 라고 줬는데 어떤 주인공들도 그 일러준 요정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사람도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마지막엔 결국은 이제 그 뜻에 내 발을 신데렐라 유리구두에 내 발을 맞추듯이 내 발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되면 드디어 주인공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그 아버지가 사는 왕궁, 왕이 사는 왕궁이고 이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는 그 하늘나라이죠.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고 그 삶이 그대로 그 우리가 완성되는 삶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제일 잘 가르쳐 주는데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지 완성이 된다는 것이 동화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하게 됐을 때 그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계모와 언니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서로 용서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언니들도 전부 귀족이랑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화에서는 간단한데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A1 이런 거 거기에다 넣어봤습니까? 제가 한번 용서와 사랑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철학이나 종교적인 모든 지식에 대한 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예를 들어서 그 법대 이런 데서 무슨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넣으면은 금방 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인지 저희가 이제 과학 갑자기 배워서 몇십 년 전에 배운 건데 앞으로의 삶은 우리는 결코 지식을 얻는 것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뭐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생각난 게 그 바보 젤소미나였기 때문이다. 젤소미나가 상대방 남자 이름이 뭐였죠? 짐반노 그랬던가. 생각을 해. 자기 바보인데도. 근데 그 제발 생각을 해라 하는 말은 너 도대체 나는 형 너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나를 생각이나 하나 하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미국에서 제가 공학을 매체를 하였는데 그 한쪽에 제일 먼저 보여준 영화가 미래 충격. 앞으로의 사는 우리가 얼굴도 마음대로 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똑같은 얼굴도 예쁘게 변하려면 마음대로 썼고 뭐 머리 색깔 이제 마음대로 변하니까 단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생각하는 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화 그러면은 빼로를 먼저 합니까? 안데센을 먼저 합니까? 솔직히 안데센을 먼저 알죠. 그래서 저도 안데센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적에는 꼭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은 그 가시로 옷을 만드는 거. 입는다기도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빨리 완성해야 돼.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빨리 논문을 써서 줘가지고 학교 논문에 이제 하여튼 펀드를 많이 따가지고 학교에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니까 빨리 논문을 잘 써야 돼. 뭐 이러면서 그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저한테 굉장한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이제 동화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안데센을 하였지만은 굉장히 그 안데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저번 시간에 들었던 사람 제가 처음으로 동화 뿌에로만 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안데센을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완두콩과 공주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완두콩 내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나의 죄의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든 그 상처를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사람을 가진 자만이 이제 동화다. 이런 공주가 될 수 있다. 정말 공주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정말 공주는 그렇게 그 침대에 솜과 담요를 20개를 싸도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떤 그 신학교 나온 분인데 신학교 선생님입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자신이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정말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분들이 제가 강의 같이 모임 갖는 사람 중에서 미안하지만 저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분들 아니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랑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동화를 먼저 이해하는 거가 좋을 거라고. 왜냐면은 저도 아프리카 이런 요즘도 마찬가지 소말리아 이런 데 가면은 성경 들고 다니면은 당장 그 죽여도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데 동화가 얼마나 그 동화 작가 특히 안데센은 특히 하늘가의 동화 작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는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끈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동화 작가의 역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동화가 한 250 굉장히 많은데 어떤 데는 아주 노골적으로 천사, 하나님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쓰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분이 쓴 동화가 정말 기본적인 안데센이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 불교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 어려운 유교 성경 다 모르고 불교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에 불신이 있고 그 유교심이 있잖아요. 그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그와 똑같이 유럽 사람들의 문화는 기독 문화, 즉 히브리 문화라 우리는 기독 문화라고 히브리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와 결국은 기독 문화인데 이것이 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은 기독 문화를 모르면은 우리가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오늘 이제 제가 동화를 좀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서 우리가 노부부가 됐으니까 저도 결혼 50주년 됐으니까 저 우리 남편 하는 일 언제나 옳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린 한번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나도 그런 착한 부인이 한번 돼볼까 하고 읽었는데 제가 이제 원서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를 할 적에 내가 프랑스 원서를 읽을 수 없으면은 페르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안데센 연구는 뭐를 알아야 돼요? 덴마크어를 알아야 돼. 근데 덴마크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덴마크 연구소에다, 박물관에다가 덴마크어를 덴마크 사람처럼 하면서 영어를 하는 옥스퍼드 영어 교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한 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있다고 조그만 책을
그 네 권을 된 것 아니면 큰 것도 있었는데 그때 학생이 비싸니까는 조그만 걸 사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Dad is always right인 거예요. 아빠는 항상 옳아네. 이게 영감이 하는 일은 항상 옳다는 말과 아빠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는 말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읽다 보니까 부인이 남편 부르게 father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외국에는 보통 우리들을 다 sister, brother,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mother. 조금 사제들은 father, mother라고 부르고 우리들끼리는 sister, brother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종교 용어잖아요. 근데 영감이 하는 일은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니까 이때쯤 아마 뭐 예전에 노래 하나 있었잖아요. 영감 어째서 뒤뜰에 내어놓은 그거 어째서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영감이 하는 일은 옳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번역을 다 찾았어요. 혹시 다르게 번역된 게 있나 했더니 한결같이 영감이고 아빠라고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A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얘야, 이게 그 안데센의 그 Dead Right이라는 동화를 아빠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로 바꾸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모든 그 동화는 교훈과 그 진리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하여튼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빠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영감이라고 해도 그때는 그 현 생활에서는 부부가 서로 존경하면서 믿을 만한 이야기도 좋고 이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법 아주 깊이는 몰라도 그래도 제법 그 안데센에 대해서 제법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그 우리가 지식에 대한 거는 거의 저걸 할 수가 없구나. 근데 내가 적어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 영감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그 시대에 그렸던 그 책도 보니까 한 50대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50대만 돼도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왜 영감이라고 해서 결코 영감이라고 부를 나이가 아닌데 한 사람이 영감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번역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정말 종교 만약에 여기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 정말 뭐를 알아야 돼요. 불교 신자면 부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유교 신자면 공자맹자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깊이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안다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화 제목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자 어디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은 항상 옳다고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죠. 그래요? 파스금의 쓴다 해도 믿어요? 믿죠. 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예.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믿어야죠.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은 언제나 맞소 그래요? 와, 저는 드디어 만났네요.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부인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두들겨준다든가 이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되게 말씀 중에 아까 제가 그 파더라는 의미에서 저도 프랑스어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저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파더의 의미가 결국 우리가 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파더의 의미가 영감 아빠 이렇게 있지만은 이 파더라는 건 우리 그 하나님을 파더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그 동화 연구를 할 적에 우리 인문대학은 사라졌어도 우리 인문학의 긍지도 같이 잘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인문학을 연구하는 거니까 전부 답이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 연구하면요. 신데렐라가 우리가 읽을 적에 굉장히 아주
저거잖아요. 왕비가 될 만하잖아요. 근데 기호학적으로 연구하면은 얘는 완전히 아주 거짓말쟁이에요. 아주 허름한 옷 입은 아이가 다 가지고 뭐 멋있게 꾸미고 나타나고 춤도 못 출 줄 아는 애가 다 춤추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사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의 사각형이면은 완전히 자기와 완전히 다른 아주 뭐라 그래 요즘 말하면 얄밉고 거짓말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전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분석을 하면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얘는 뭐예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다 배우다가 마녀 때문에 잠들어가지고는 시커 잠자다가 왕자 때문에 깨어나서 또 왕비가 된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사학적으로 하든 우리가 바깥으로 보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부모 잘 만나고 잠자다가 왕비란 아이밖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은 여자는 뭐 엎어져도 뭐 그냥 잠을 자다가도 왕비가 된다. 이런데 실제로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우리가 이럴 때 굉장한 잠잔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인 걸 얘기하거든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내가 목표가 있어요. 분명히 요종이 100년 후에는 나를 구하러 오는 한 남자가 왕자가 있어서 그때 나는 깨어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얼굴에 한 번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찌들리거나 이런 하면 저 홍조도 그대로 들이면서 딱 왕자가 나타나니까 오랫동안 올 곳을 알고 기다렸기 때문에 마치 촛불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왕자님 드디어 오셨군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그 100년은 길지 몰라도 1년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10년이 되든 기다림 끝에는 내가 믿음만 확실하다면은 커다란 복이 올 것이다.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요즘 굉장한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만큼 축복 똑같이 우리들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장식이부터. 그래서 우리의 생일은 뭐 누구나 다 굉장한 축복을 받고 태어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아무리 동화가 경이담이라고 해도 가장 경이로운 선물은 생일인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화에서는 그걸 다 거의가 다 뭐로 나타나요? 왕자와 공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는 뭐예요? 가장 예쁘게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이쁩니다. 그 동화는 뭐예요? 눈이 반짝거린다든가 머리가 이렇게 뭐 막 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예쁘다, 가장 예쁘다, 제일 예쁘다 하면은 되는 겁니다. 각자의 상상에 맞춘 예쁜 겁니다. 예, 아까 말했지만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내 부인이 제일 예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긴 친구 제일 최고죠. 예, 어렸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훌륭합니까? 아니죠. 싸우기도 하고 뭐 나쁜 짓들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가장 훌륭한 친구라 그러고 그다음에 나랑 결혼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함없는 그 믿음의 부부를 결국 이 얘기는 부부를 만났다면 전부들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 종이에다가 한 6개쯤 해주면 될 줄 알았더니 막 여러 개 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지각해 놨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질 만큼 굉장한 존재인 동시에 사실은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저번에 어린 왕자 했듯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구에서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의 모든 인구를 다 모아본들 작은 섬에 깎여놓으면 다일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10%, 1%, 0.2%가 전체 자연으로 보면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대개는 다 생물이죠. 그 중에서도 뭐 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들이 너무 각박하게 살아서 제가 하고 있는 한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꽃으로 정의해 보세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은데 그래서 꽃으로 자기를 정의해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난이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항상 난초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꽃을 제 꽃으로 정했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뭐냐면은 브룬페르시아 자스민인데 제가 이 아프리카 갔을 때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꽃 이름이 나중에 하는 거.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이 무슨 거냐면은 하루 보랏빛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보랏빛이 연분홍이라고 말은 하는데 연보라로 변해요. 하루 만에 그 연보라는 하얀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꽃이 사흘 동안에 보라색으로 됐다 연분홍으로 됐다가 하얀 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부활절이라 우리가 초를 개적에도 보라 하루는 보라 그 다음 날은 연보라 조금 연분홍 그러다가 하얀 부활절에는 완전히 그 하얀 꽃을 핍니다. 그거하고 너무 똑같았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시인인 것 같지만 굉장한 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는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비가 오면은 먼 미래에 보랏꽃이 피고 보랏꽃이 이제 가면은 오늘의 분홍꽃이 오고 오늘의 분홍꽃이 가면은 내일의 하얀 꽃이 온다. 그래서 모든 내일 거가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보라 하면 뭘 생각해요? 아름다운 꿈을 생각하게 되죠. 보라 꿈을 같은 희망이 있으면은 오늘은 언제든지 우리는 분홍빛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상처 이런 모든 과거는 다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얀 꽃만 남죠. 근데 너무나도 제가 이 뜻이 좋아서 나 앞으로는 이것을 내 꽃으로 하겠어. 그런데 너무 이름이 긴 거예요. 브룬페르시아 자스민 어제 오늘 내일. 근데 이것도 제가 어제 오늘 내일이지 이 사람들이 yesterday, today, tomorrow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 yesterday하고 today 하니까 옛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tomorrow에 지금 로로 해야 돼서 로 되니까 옛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이 꽃은 앞으로 옛길꽃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옛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를 하는 거가 바로 뭐예요? 옛길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입고 어렵고 굉장히 나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은 이미 다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옛길에 올라라. 그렇다면은 옛길은 뭐냐면은 창조주님과 같이 대화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옛길에 오른다면은 모든 너희는 굉장히 옛길이라는 것은 good way라고 부릅니다. good way, pleasant way. 그래서 굉장히 선한 길이고 그 다음에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너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행복한 삶이 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실서 나는 옛길을 올라가지 않겠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다들 뭐예요? 홍수에 매달려 죽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각 나라의 문화에다가 바로 이 복을 심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태어난 축복하게 하고 결혼할 때는 결혼한 축복을 하게 하고 그래서 각 문화 행사를 둬가지고 그 문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축복을 하면서 산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내용은 짧기 때문에 자 이게 다양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불란서에서 배운 겁니다. 위에 색깔이 뭐예요? 신호등 색깔이 빨강, 노랑, 초록이죠. 우리는 뭐라고 배워요? 빨로 바로 배웁니다. 선생님 파랑이 아니라 초록인데 어떡할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초록은 동색. 얘는 지금 파랑은 아니죠. 파랑은 동색. 밑에는 좀 파랑. 예. 우리가 어떤 색을 정할 때, 무엇을 정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 우리 남편이 부인이고 이제 제가 봐줘야 되는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예, 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기 때문에 학생이 된 것이죠. 자, 이 빨강, 노랑, 초록은 어느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교통신호 시스템에 있을 때는 빨강이 진빨강이든 분홍색이든 진빨강이라고 더 여러 서 있어야 되고 분홍색이라고 좀 느슨하게 서 있고 파랑이 짙다고 빨리 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초록이라고 또 조금 다르게 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빨강이랑 비슷한 색은 노랑이랑 변화 없을 때는 다 빨강입니다. 그다음에 파랑이 노랑과 초록이든
노란과 구별되는 하는 다 파랑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신호의 세계에서는 세 가지 색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역할로 기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는 빨로 초를 보면서 초록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색깔을 봐야 됩니다. 즉 뭐예요? 굉장히 이 세상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려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굉장히 이해력이 깊어야 됩니다. 아, 나는 저걸 초록이라고 알았는데 교통신호에서는 파랑이구나. 그 다음에 남색인 줄 알았더니 또 파랑이구나. 혹은 주홍색으로 분홍색으로 나와서 분홍인 줄 알았더니 빨강이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제가 했죠. 자, 이해력도 깊고 넓어야 되고 또 항상 불완전한 거죠. 자, 초록으로는 파랑을 나타내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온전함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우리들 무슨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다 똑같아진다고. 학력도 같아지고 뭐 외모도 같아지고 뭐라고 그럽시다. 예.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초등학교 교과서 일부러 찾아가지고 찍었던 건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그때 만들 때 우리 그 선조들이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나타낼 적에는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안데센 시간이 외국령 통화를 할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모임을 뭐라냐면은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비극도 있고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대로 전해와가 전설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전설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는 건 뭐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되게 경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드는 거가 우리 동화와 번역에서 할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걸 얘기했는데 딱 잘렸습니다. 왜요? 인문대학에서 왜 종교를 얘기하느냐. 우리 때는 종교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니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작가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봄만 되면 신춘문예에 올리느라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들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왔지 우리가 문예 창작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문대학으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문대학이 아니라 전체 대학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 꿈은 잃지 않고 제가 아마 이 꿈을 잃었으면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해오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스토리라는 거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용어로는 간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즉 무슨 자는요? 내 삶의 양식, 이 문화죠. 여기 문화 아까 얘기했는데 삶의 양식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내가 슬프고 상처받고 피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라든가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미래에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나의 이야기는 결코 뭐예요? 슬프고 죽어가고 서로 싸우고 일어난 삶을 전해주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제가 조금 불편해서 조금 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데센 씨가 그냥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원래 다들 스페인을 가는 건데 저만 혼자서 이제 덴마크를 갔다가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때 덴마크 갔다 오다가 밤에 그냥 뭐예요? 그냥 연기 자작한 기차 타고 오다가 병이 나가지고 덴마크 갔다 와가지고 한 6개월 내내 알았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덴마크 가서 전부 봤습니다. 왜냐면 보지 않고는 안데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집이 아주 작은 집인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안데센 얘기는 제가 그냥 끝나겠습니다. 근데 안데센이 너무 가난했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와 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또 할머니가 굉장히 할머니 요양원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앞에 오덴세가 한 강을 사이로 이쪽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살고 바로 앞에는
코펜하겐의 그 귀족들, 왕들이 와서 별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사는, 귀족이 사는 동네하고 가난한 사람 사는 게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인어공주로 말하면 물속에 사는 인어공주는 안데센이고 바깥의 왕자는 그 이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데센은 전부 자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얘기가 다 안데센 얘기입니다. 다만 성이 바뀌었죠. 그 공주가 이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19세기가 바로 어린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이런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하면은 좋지 않은 세대였기 때문에 뭐냐면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 이거가 가장 귀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행복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라든가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안데센이 이제 거기에 딱 맞은 것이죠. 그래서 안데센을 굉장히 후원해서 처음에 만난 사람이 이제 콜린인데 이 집 그 딸도 좋아했고 근데 이 안데센의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불행인데 요즘도 무슨 영화 아니야 연습 방송을 제가 하나 열심히 본 게 있는데 태풍 아니야 삼남매는 용감하였다인가 혹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걸 생각했는데 안데센을 생각했는데 이 집에 그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이 안데센에게는 그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슬픈 얘기였습니다. 거의 아들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정말 아들은 딸도 사랑하였지만은 자기를 그 남편감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은 안 하잖아요. 정말 형제처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불행한 그 거의라는 말이다. 여러분들 뭐 며느리가 암만 이뻐야 거의 딸이라는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고 예외는 있습니다. 다양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안데센이 생각하기에 그 어렸을 때 14살까지 2살부터 14살까지 가난하게 살 때는 굉장히 행복한 걸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가난하고 찌들 때가 아니 그것이 불행할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차이 나는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겪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어려운 시절은 14세 후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러나 본인이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자기는 굉장히 사진 찍는 걸 즐겨했답니다. 특히 옆모습으로 찍으라고 잘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사진사가 오면 딱 포즈를 취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동화는 일부러 지금까지는 동화 얘기를 조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쉬고 싶으세요? 아니죠. 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 5분만 그러면 이제 동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동화 얘기 안 했어요. 기억력 좋으시네. 아니 나한테 세게 저는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거두면 아이고 저렇게 잘 알고 아침 6시 일어나서 운동해. 아이야. 6시 못 일어나요? 6시 일어나야죠, 그죠? 그래서 5시 일어나야죠. 저는 4-5시. 4-5시 일어나야 그거 이제 쓰레기. 그래서 일찍 자요.
일찍 잘. 잠자는 거 12시는 오는데. 모래 행기로 하지 마. 하지 마지 마. 그 스트레스 받아. 차라리 이런 데 오면서 가운데 서고 아, 문제가. 진짜 정치 보기 못합니다. 아이들 쓰고 참 반대하는 젊은 세대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오늘 그거는 짠이야. 진찬이가 가는 거는 잘하라고. 프로되는 게 삶보다 최고 많이 싸우지 않아요? 어제 편안하게 싸우기 위해서 저 싸우지 않는 거 있어요. 믿어야죠. 성이 문제도 아니고. 내 거 잘 안 나와. 감사합니다. 더 젊어지시면 감사합니다. 운동 안 하시고. 질문을 해서 풀어내면 어디에서 풀어내지 그런 다음에 나는 침을 싫어 뒤에 있어. 근데 지하철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벗었더라고. 보니까. 한국에서 하나가 회사에서 타고서 해석들하고 처음 만난 노래는 지금 탔었어. 집에 집마다 나오래가지고 저도 못 나올 때도 많이 만났어요. 그럼 농협 아우 맛있다. 오늘 커피를 마시지. 교수님 뭐 찾으세요? 네? 뭐 찾으세요? 아니, 그때 저기요. 친구 만나고 찾아주는 거예요. 아 작년에도 교육 받았는데 학생이 좋았어요. 그래요? 네. 학생 제가 말씀하시면 목이 하니까 목이 잠기니까 따뜻한 물이라도 드시죠. 아니, 있어요. 괜찮아요. 전 두 번째 뵙는데 더 젊어지시나요? 처음 할 때보다 더 젊어지시나요? 아니에요. 전 두 번째 뵙거든요. 같이. 여기가 나와가지고 아, 예. 그렇지. 예. 잘해요. 나이마다 오시고 까는 거 아니면 왜 생각하는 게 그밖에 없어. 지난번에 처음이라 두 번째 뵙는데 더 젊어지시나요? 저도 지난번에 뵙고 사람 눈이 같이 있는데 자주 보면은 들었는데 오랜만에 보면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때
그때 식구분하고 오셨잖아. 같이. 제가 낙생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낙생초가 올해 100주년, 지난해 100주년 했어요. 작년에. 예. 아이고 참. 거기 가면 졸업을 못했던 저거 만들어놨어요. 역사관 해가지고 그 통신표라고 그러죠. 왜? 성적표, 또 사진, 뭐 트로피, 앨범, 그런 거 전부 다 전시해놨어요. 연도별로 전부 다. 낙생초등학교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닌 것 같던데. 저쪽에 미르 어린이 공원이라고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어요. 농협 그 낙생 농협이 좀 이쪽으로 해서 미르 어린이 공원이라고 바로 보여요. 그죠? 조금 예. 새로 지었죠. 그 저기가 우리 저기 강아지 털이라든지 강아지 털 강아지 풀이에요. 아니 낙생 100주년 기념식에 근데 그게 제가 기사를 쓰려고 어떻게 우리 우영 원장님이 추진위 원장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보라 그것도 만들어 배가 있어요. 기념비를 섬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옷을 짤 수가 있어요. 취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취재를 해다가 15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처음 안에 초등학교가 처음이니까 그거 갖고 나무가 생겨. 우리나라 거는 나무가 생겨하고 3년국에 한번 넘어지면 3년 성과를. 네, 설명보고 맞아요. 설명보고 다 기억해요. 저는 이제 교육생이 아니고 15년도에 분당에 그거 입주했어요. 설명보고에 그다음에 거의 30년. 서울에서 올라가면 동원하는 거 있는데 들어가는 비행기 있어요. 다이버 이런 거 가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임시 지어주더라고요. 그거예요. 예, 바이올. 맞아요. 우리 그럴 때는 주독책에 다이버 거의 있어요. 다이버를 이렇게 보이더라고. 네, 미국에 있어요. 김천춘가 널널이 널널이 저번에 기억이 나는데 네, 맞아요. 너덜이라고 했어. 너덜이라고 했어요. 그 길이 건너서 학교가 있어요. 마을이 그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문화 원장님이 그래서 거기 같이 다녔죠마다 그 귀신이 나온다. 처음엔 운둥이가 나온다. 그다음에 귀신이 나온다. 우리가 제일 많지. 우리가 제일 많지. 네, 아니요. 우리도 이제 문화 원장님이 작년에 그 100주년 기념 그 추진단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기금을 모아가지고 기념비도 만들어 그거 이제 이렇게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 이번에 데뷔즈 올웨이즈 라이스는 어느 목사님이 듣고 정말 그냥 얘기만 했고 참 이거 아빠가 못하니까 본인이 묘지고 자기도 아빠가 아버지는 항상 그러잖아. 믿을 수가 없었대. 근데 이거를 풀이라고 하니까 강아지 풀이라고 해. 한 명으로 강아지 풀이라고 해. 간증해야 돼. 우리가 이걸 소리 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취재를 그런 그 저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아지 풀. 기사로 올려져 야생 풀이라잖아요. 그래 결국 저기 씨알이가 이만하게 이렇게 되겠어요. 네, 강아지 풀이에요. 이게 강아지 풀인데 거기서 이제 이름은 아는데 지금 기억을 어떤 거나 이거 이렇게 보면 생각이 안 나. 간질이죠, 간질. 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말자가 코에 맞아 그거요 맞아. 그게 강아지 풀인데 그게 아니고 옷을 짤 수가 없어요. 가시풀가 아니고 가시라는 게 나무거든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앉아 사니까 좋네. 앉아서 핑계대고 핑계대고 앉으니까 좋네. 이게 늙었다는 뜻이.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덴마크에서 사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데뷔즈 올웨이즈 와이프. 글씨가 조금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책을 살 수가 없어서 여행인데 이게 4권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빨간색 그래서 4권을 이만한 걸 사오려면은 그러니까 작은 걸로 사왔더니 그때 좀 큰 걸로 살까 그랬더니 이렇게 마크가 너무 좋은데 공유롭고 패키지가 하니까 짧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쉬워 너무 좋잖아요. 선생님 그게 안델센 동화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동양집 걸 페어리테일이라고 해요. 요정담이라고. 네. 요정담.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내야지만 이렇게 인생길에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초펜에가 그 안델센 그 박물관에 가서 사온 책이라고 이런 게 4권이 실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거를 번역한 분이 덴마크어를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그 제가 덴마크에 가서 이게 4권이 이제 안델센 건데 이거 번역하신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 덴마크어를 거의 못 고쳐 쓰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한 거라고 거기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와서 이걸 보니까 이게 영감이 아니라 데드라고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그 같이 저희 그 연구하는 팀 중에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번역을 하라고 내가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덴마크어도 페루가 전공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번역이 전공이니까 제발 이거 하나만이라도 아빠라고 하던가 아버지라고 하든 뭐 하든 아빠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은 그대로 이거 여기 있는 걸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든지 책을 읽으면은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특별하게 뭐로 시작하냐면 now listen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 같지만은 뭐예요? 명령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명령할 때는 언제 해요? 잘 들어봐. 예, 잘 들어봐 하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위급할 때 나라 할 때는 야 부드럽게 길게 얘기할 틈이 없어요. 급하죠. 상황이 급하거나 아주 뭐라 그럴까 어려울 때 꼭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세요. 만약 명령어로 나왔다면 이건 굉장히 전쟁과가 같은 긴급한 상태에 있을 때의 얘기구나. 이런 것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가 위험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시는 결코 행복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제하에 했던 시만큼 아름다운 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now listen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특별하게 명령어로 시작해서 명령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만은 다른 건 몰라도 꼭 잘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아달라는 것이죠. 안데센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고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스토리 한 이야기를 해줄 것인데 내가 뭐예요? When I was born. 내가 소년이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 이후로 그 소년시대 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 이야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나이스해진다는 아주 점점 아주 근사해진다는 것이죠. 근사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냐고 이야기는 사람들 같아서 이 유럽 사람들이 참 잘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가 됩시다. 뭐처럼 대답해요? 포도주 같은 친구가 됩시다. 익을수록 좋아지는 친구가 됩시다. 자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오래될수록 더 좋은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들수록 한번 들여다보면 더 이런 이야기였어. 또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였어.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만약에 치매가 들면은 최근 건 다 잊어버려요. 옛날 거는 오히려 안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주 좋아지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이제 나이스라는 말이나 플레이스부터 한다는 얘기냐 그것이라든가 이게 한 단어였습니다. 지금은 단어가 여럿인데 파란색 하면 초록색, 연두색 다 있듯이 한 단어가 여러 뜻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옛길,
보통 뭐 올드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엔션트 웨이 이런데 옛길이라는 말도 굿웨이라는 좋은 길, 이제 좋다는 것이 뭐하냐?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굿하다는 것이 뭐냐를 이제 나는 실컷 놀아서 좋은 사람도 있고 마음껏 공부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뭐 마음껏 모르겠네 뭐 하든 다른 일을 해서 좋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행 잘했어요? 그러면 잘했어요. 해도 다 다릅니다. 그런 거가. 그래서 말 한마디에 참으로 여러 뜻이 있다는 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거의 다 얘기했는데 시골 농가 얘기입니다. 시골 농가에 나이가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별로 가진 게 없었는데 딱 하나 뭐가 있었어요? 말이 있었어요. 시골에 말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충청도에 있을 때 달래강가에 살아서 옆집이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당신 여기다가 말을 내가 사놓게 말 좀 키워주겠어요? 그랬더니 왜냐? 그러면 저기 탕금대 있는 데서부터 저 수안부까지 말 타고 가는 길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당신이 말만 키워주겠다고 나한테 약속만 하면은 내가 말을 타고 충주에 오는 사람들은 탕금대에서 저기 뭐 수안부까지 말을 타게 하겠다고 해서 거의 다 됐는데 나중에 그게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하도 말 타는 길 만들자 하는데 이 시골에서 이게 말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이 말을 가지고 이웃사람 태우고 하여튼 잘 지냈는데 이제 남편이 이거 갖다 팔던가 아니면 다른 것과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은 항상 베스트. 당신이 하는 것은 더 베스트라고. 아까 어디 가셨지? 네, 그래서 저는 제 생전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요 무슨 말만 하면은 저를 친구니까 저를 참 그게 뭐랄까 존경하는 하여튼 굉장히 내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유를 달아서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대답을 해요. 근데 손주도 그러더라고요. 너 왜 숙제 이거 안 했니? 그러면 뭐 때문에 안 했어요 라고 긍정을 안 해요. 꼭 아니 했는데 그래서 어쩜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말을 똑같이 하냐. 다음부터는 그래요 하고 긍정하고 나서 해버릇해라 이렇게 말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꼭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니자를 붙여요. 그래서 내가 별명으로 이제 아니라고 붙여줘야겠다고 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습관상 내 생각은 달랐다 하는 걸 꼭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은 당신 이게 어떡할까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나 베스트 최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시장 장날이니까 가서 팔던가 다른 거랑 바꿔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팔로 이제 갑니다. 굉장히 햇볕이 따갑고 먼지가 많은 길 장터를 가는 길인데 갔다가 한 남자가 젖소를 몰고 오는데 그 젖소가 좋아요. 그런데 젖소보다 말이 굉장히 더 비쌌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래죠. 근데 젖소를 보자마자 매일 우유를 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 우리 마누라가 아주 좋아하겠구나. 근데 마누라란 말 여전 절대 안 씁니다. 나 자꾸 말하는데 우리 마더가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거래가 끝났잖아요. 아주 거래가 만족해서 집으로 갈까 그런데 그래도 장은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다시 장을 봅니다. 그래서 장을 가다 보니까 뭐예요? 아주 털이 굉장히 잘난 양을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 양면은 겨울에 양털도 쓰고 양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서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값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상대방이야 좋다 하고 바꾸죠. 또 가다가 뭐 거위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거위.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거위를 별로 안 먹는데 거위 먹는 날 먹잖아요. 추수감사절 할 때 거위를 이제 저 거위면은 거위 털로 이불도 만들고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 또 마누라가 아주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바꿉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죠.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닭이 아주 이제 내가 해버렸는데 닭을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니까 또 닭이 정말 훨씬 좋겠다. 왜 좋아요? 알도 낳고 또 이제 닭도 낳고 그래서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이제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말이 했으니까 이제 목도 축일 겸 여관인지 주막인지 들어가서 이제 앉는데 그때 그 주막에 그 여관에 일하는 사람이 썩은 사과 한 주머니를 갖고 돼지한테 주려고 갖고 나오다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 돼지한테 줄 썩은 사과라 그랬더니 썩은 사과를 그렇게 많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집에 사과가 하나가 남았었는데 부인이 그렇게 그걸 아끼면서 그 사과를 계속 따지 않고 뒀다가 따가지고 아주 썩어문 때까지 잘 보관하는 걸 보고 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아끼던 우리 부인이 이 사과를 한 자루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리고 좀 가지고 들어가다가 더웠다 그러는데 그 안에 난로가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과를 놓으니까 앉아있으니까 사과에서 막 냄새가 날 거 아니야. 무지작 타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몇몇 있었고 부자 영국 신사 두 사람이 여기 주머니에 그 말을 잔뜩 넣은 부자 영국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왜 이 말 한마디가 썩은 사과가 됐는가. 그래가지고 농부가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빨리 넘어갔는데 다 좋겠지만 집에 가면 부인한테 하여튼 귀싸다기 이런 말을 해요. 귀가 딱 뜨거워질 것이다 이러니까 부인한테 굉장히 맞을 짓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유 그런 말 염려 말라고 우리 부인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면서 반길 거라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냐고. 제가 오늘은 내기를 안 했습니다. 이따가 그렇게 먼저 그래서 거기 있는 주머니에 있는 금화 100파운드 100근 아주 큰 금화를 다 걸고는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여관에서도 마차도 내주고 따라갔는데 가자마자 부인이 그 남편을 반기면서 다른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아 오늘 잘했냐고. 그러고서는 아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이랑 서로 젖소랑 바꾸지 않았겠어. 그러면 또 마누라 어쩜 이렇게 우리 남편은 일을 잘하냐고. 내가 이제 젖소도 뭐 밀크도 매 먹을 수 있고 치즈도 먹게 되고. 그런데 또 양이랑 바꿔. 아유 정말 우리 남편은 생각도 깊다고. 내가 이제 양털 가지고 뭐 어떠하고 그 양고기도 먹고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양말도 신게 됐다고 그러고 잠옷도 이제 따뜻한 잠옷을 입게 됐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위를 바꾸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미카엘 그 축제가 오는데 그날 드디어 우리가 거위를 먹게 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또 막 좋아하고 그런데 또 닭이랑 바꿔서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우리 남편은 나를 잘 생각하고 나의 살아생전의 꿈이 양계장을 한번 갖는 거였다고. 그래서 달걀도 매일 먹을 수 있고 양계장의 꿈도 이룰 수가 있게 됐으니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을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걸 썩은 사과랑 바꿨어. 그러니까 이번에야 맞다나 내가 우리 남편 안아서 뽀뽀 좀 해줘야겠다고. 내가 오늘 당신이 오면은 오늘에 해주려고 그랬는데 양파가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양파를 뿌러 가지 않았겠소. 그랬더니 그 이웃집에 하는 말이 양파는커녕 썩은 사과 하나도 우리 집은 없다고. 썩은 사과 하나도 없어서 썩은 사과 하나도 없다는 그 집에 내가 썩은 사과 10개를 그 10개가 아니라 한 자루 다 줘도 된다고.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진실로 정말 애정에 넘쳐서 남편을 껴안고 이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 이 남편이 잘했잖아요. 남편이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었지만은 남편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횡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내가 지금 미리 말했습니다. 그거 먼저 발견하는 사람 말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신사가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빠가 최고인 줄을 알고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인은 얼마든지 많은 돈보다 더한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나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돈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종교 암만 내가 신앙심이 깊다 해도 제일 어려운 거가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그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뭔가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 탓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더 다른 큰 복을 줄 수 거라고 믿으면서 사는 그것이 정말 신앙이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같이 하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 이야기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또 뭐예요? 뭐로 끝나요? 예, 여러분 내가 들었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거 다 여러분도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리얼라이즈 하십시오. 예, 그냥 알고 듣지 말고 아주 깊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리얼라이즈를 더 좋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줍니다. 데드 아빠는 항상 옳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으십시오 하는 걸로 끝납니다. 즉 뭐예요? 명령어로 끝나서 명령어로 시작하니까 지금 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계속 들어도 좋고 점점 도와지고 지금 또 여러분한테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뼈아프게 깊이 사귀면서 깨닫고 실천하고 그 삶에서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도 맞죠. 100파운드를 잃어도 즐거운 동화라는 것은 자 100파운드의 축복을 받는 100파운드 얼마 금화 100파운드가 얼마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은 혹은 아버지는 제가 여기 불교신자에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는 그분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을 다 갖다 둬도 내가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친다 해도. 그렇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귀한 보물을 본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귀한 보물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거를 다 잃어도 여러분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진리 하나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나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옛길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바지라 그러죠. 아버지 어린애가 돼서 아빠라고 불러요. 그때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 이야기 아까 동화를 저보다 더 잘 얘기하는 거 하는데 그 안데슨의 동화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내용 앞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광경을 다른 사람 인류를 위해서 생생하면서도 다양하게 그리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른을 위한 것인데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만 정말로 더 깊이 이야기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의 깊이에 따라서 동화는 다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틀린 해석은 없어요. 여보 마누라 영감이라고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더 깊이 생각하면은 또 아버지라고 어른이 돼서 깨닫는 걸로 했지만은 내가 정말 어린이가 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해도 아빠처럼 마음대로 수요까지 깨면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린이가 된 것. 그래서 이야기는 어른을 위해서 쓰라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지껏 옛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전래동화, 뭐 요즘동화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아까 신호등 초록색이든 무슨 파란색이든 하늘색이든 우리 옛길 동화라고 합시다. 옛길 동화라고 합시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해 내려오는 모든 설화를 뭐예요? 이렇게 진리가 있는 얘기로
바꿔 쓴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옛길동화라고 합시다. 왜냐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신호등에 뭐예요? 빨간 것을 빨간색이라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분홍색이에요, 뭐 주홍색이에요, 뭐 이러면은 얼마나 진분홍이에요, 뭐 연분홍이에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다 빨강이라고 합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정담이라고 하던 전래동화라고 하던 혹은 고전동화라고 하던 참으로 많이 있는데 혹은 빼로동화, 뭐 안델센 동화하고 장작동화. 자, 제가 저랑 같이 연구하는 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옛적 길을 더 좋아하는데 저는 옛길을 더 좋아합니다. 옛적 길이라고 그러나 옛길은 똑같은데 옛길 동화라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서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제일 마지막 내가 어떤 역사 과목을 들었다든가 생물 과목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과목을 좋아하는 거라면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동화를 보고 깊이 깨달아 정말 옛 이야기, 전설 같은 비극은 전부 옛길 동화로 바꿔야겠구나. 혹은 내 이야기도 슬픔 많고 한 많은 그러한 중간 삶이 있었다 하지만은 나는 오늘의 정말 내가 있게 한 것에 감사하는 동화처럼 동화라는 말이 하지만 스토리입니다. 페어리 스토리인데 내 혼자 힘으로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숨은 힘이 있었구나 이럴 때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원래의 위치로 여러분들 기계 같은 것도 막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뺐다가 다시 넣으면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전기가. 그래서 원래 위치라는 거가 제가 어린이로 돌아간다는 뜻도 되지만 회복하는 겁니다. 즉 창조, 이 세상으로 말하면 첫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다음에 우리는 축복받 제일 먼저 창조하고 나서 한 것은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데센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화를 쓰고 싶다면은 이 사람이 예술론이었습니다. 동화론은 아니고요. 옛 이야기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서 뭔가 그렇게 수많은데 몇 이야기만은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나한테 들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얘기를 그대로 일단은 옮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작가적인 자질이 있어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읽길 동안은 작가적인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쓰는 게 더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자기의 모습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나였어. 나는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옛 이야기를 보는 것은 내 거울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쓴 얘기, 내 이야기가 나한테도 다시 오는 거. 이게 안데센입니다. 안데센의 모든 이야기는 안데센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삶의 참된 의미, 즉 가장 지혜롭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 의미를 해서 독자의 눈이 조금 그래도 열리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를 하면은 네가 글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뭘 받고 태어났어요? 예, 창조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 옛날에 한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1에서 10까지밖에 안 배웠어도 어느 날인가 억조 1, 조 1, 조 2, 조 3 안 배웠어도 조라는 말도 알고 경이라는 말도 아는데 저도 아직도 그래미가 몇이될지는 모르겠는데 숫자 다 배우지 않았어도 압니다. 그죠? 10이라는 거 배우고 나서 100 알고 90 알고 그듯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내가 언어 몇 개만 가지고 인간의 알파벳 몇 개 가지고 수없이 많은 단어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듯이 내 작은 사건 몇 개만 둬서 근데 이 옛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건 글자 몇 개 있다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미 거의 스토리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옛날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세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이야기라고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방 아닙니까? 이 세상에 창조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라는 말과 우리의 창작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똑같은 산을, 산에 뭐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이뤘다고 그것은 산을 모방한 것이 누구 사람을 다른 사람 걸 보고 배우죠. 그래서 진정한 창작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99% 모방을 하다가 1%의 창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구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깜짝 놀란 게 제가 연구를 한 것은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연구를 참조를 한 것을 그 도큐멘테이션이라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연구가 아닙니다. 당신 무슨 글 창작글 썼어요. 남의 한 연구를 99%를 하고 난 다음에야 내 거 1%의 나의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잠시 가가지고 제가 제 딸을 데리고 가서 할수지 축제를 고등학교 1학년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 1학년 때부터 프랑스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은 논문을 쓰는 걸 가르쳐줘요. 논문 쓰는 걸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내가 제목을 정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책이든 논문을 수없이 찾아와서 쓰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줄이라도 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그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붙이고 그래서 노트에 거의 99%는 그 복사한 그 줄을 전부 붙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의 거기서 깨닫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 있던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것을 쓰면서 문장을 바꾸면서 자기 문장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 문장이 3줄인가 4줄 이상을 똑같이 쓰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카피라이트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첫 가정은 뭐예요? 남이 그거에 대해서 쓴 거를 수없이. 근데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편집이. 왜 옛날에는 다 복사해서 가위로 잘라서 다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하니까 이건 짜깁기라든가 뭐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짜깁기라는 게 뭐예요? 네, 편집이요. 편집 안 한 것은 연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까만 나밖에 없어요. 수없이 본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99%의 모방 다음에 1%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르겠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인데 사랑도 단번에 결혼했는지 한 9번쯤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남편을 만났고 부인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른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을 위해서 씁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어른을 위해서 쓴 거가 아마 영감이라고 썼겠죠. 그러나 다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서 아이들이 들어도 괜찮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말에는 조금 야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듣지 않아야 할 거. 여러분들 무슨 옛날 내용 그러면 순대 여기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야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걸로 들려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글 쓰는 거, 이야기를 쓰는 것에 안데센이 말한 창작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서 여러분들은 뭐 아무 글을 한번 써보든가 내 이야기를 써보든가. 그리고 어린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있고 사실 그 안데센이 원래 어릴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물을 향해서 갑니다. 어머니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데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죽어가는 아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유럽에 이제 낭만주의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죽어가는 아이, 보이지 않는 상처받고 쓰러져가고 아직도 뭔가가 누굴 용서해야지만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용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라는 거죠. 원래는 저기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낳아준 아버지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태초부터 이렇게 넓혀서 생각하면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 주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처음에 하신 일은 축복이기 때문에 결코 어린아이한테는 축복을 해주라는 것이죠. 너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이 태어났어 이런 그 저주 같은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를 쓸 때는 두 가지 시대를 꼭 써야 됩니다. 뭐에?
내가 정말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러는데 창조 카이로스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옛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쓸 때는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이 다 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물 마실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시간. 그래서 옛날 옛적에 그러면은 아주 올라가도 계속 옛날인 그런 초월적인 옛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옛날 옛적 어느 한 시점을 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던 시대. 그러니까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벌써 옛날 옛적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옛날 옛적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나니아 연대가 그때죠. 그때는 이 굉장히 잼 하나 먹는 거가 무지하게 맛있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야기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이자 오늘과 내일을 위한 진리가 숨어있는 나의 이야기인 거죠. 작가의 이야기도 되고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길동화가 보통 우리가 뭐가 치유가 되느냐 자꾸 그걸 물어요. 그냥 제가 찾았으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용서라든가 사랑 참으로 어렵죠. 개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옛 이야기에서 계속 자꾸 동화에서 그런 얘기를 읽는다면은 모든 우리가 동화가 다 우리나라 콩치팥쥐처럼 뭐예요? 젓갈 만들어서 팥쥐 젓갈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보내는 이 끔찍한 얘기가 아니라 서로 용서해주고 다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주면 이런 이야기로만 계속 한다면은 나도 결국은 이런 옛날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 사랑을 했더니 결국은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옛 이야기가 있지. 이것이 나한테도 굉장한 치유가 되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나 같아지고 이러면서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많은 국문과 선생님들이 동화가 아닌 민담을 보면서도 거기 나쁜 남자가 나오면 그 선생님들이 해요. 그 남자가 자기 같았다고. 자기 부인을 내쫓았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것도 꼭 자기 같았다고. 나 실제로 내쫓지가 않았는데 내쫓고 싶었을 때가 많았다고. 저는 이런 얘기만 들어서 그러지. 그리고 그래서 과거의 구원 사건의 희생이 주는 거가 굉장히 어느 날 불현듯 생각할 적에 나를 변화시키면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 집중을 조금 이렇게 흩어지게 한다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요. 그 문제가 커져서 요만한 작은 콩알 같은 문제인데 결국 그게 다 온 나를 다 집어삼키죠. 여러분들이 불란서는 자꾸 술 가지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술 한 잔을 마시다가 뭐예요? 술이 나를 마신다고. 내가 술을 마셨는데 결국은 내가 술한테 잡힌다고. 문제는 사실은 참 작은 문제였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결국 그 문제가 완전히 커져가지고 온통 내가 그래서 그 문제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문제가 집중하는 것에서 조금 나를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그냥 스톱해버리고 그냥 증오하고 원망만 나는 삶에서 다시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동안에 조금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강의를 하면서 한 3시간은 보통은 이게 한 학기 내내 하는 강의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1시간, 2시간도 안 해요. 한 30분에 지나가고 무슨 얘기인지 1시간 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한 학기 하는 걸 다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학생들하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결코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지만 오래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구원과 행복과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가리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동화는 저절같이 비극 아닙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다시 만들었을 적에 그래서 환경이나 어떤 타임 탓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써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 들면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동화는
처음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오히려 또 행복했던 사람은 불행해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가 동화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근데 중간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꼭 요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돼야 될 뿐. 그러나 또 뭐예요? 요정이 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요정의 말을 듣고 명령 내린 거를 내가 순종하면서 가면서 아 내가 이거는 잘못 들었구나 끊임없이 그 잘못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러면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얘기가 이미 벌써 2000년 전부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시절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에 부처의 교리를 깨달았던 사람보다 유교의 교리를 깨달았던 사람보다 그 시절에 그 열두 사도들 밑에서 열심히 고난을 이루는데 고난을 다 이 종교적인 힘으로 물리치고 행복을 찾은 사람들보다 지금 더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진보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옛길이라는 것을 옛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는 이야기를 잊어버렸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한테 애를 동화책을 읽으라고 내다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른들이 먼저 읽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맞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동화책이 기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단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집 얼마만큼 왔나 이만큼 왔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얼마만 지웠나 이러면서 혹은 첨벙 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요즘 그냥 동화책 읽고 해가지고 그냥 몇 개씩 쓰라고 그러지. 저 손주 하나 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학교에서 하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배우는데 영어도 더 어렵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벌써부터 배우냐 그러는데 엄마가 시키는 거 또 지가 야단할 수도 없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야기는 들려주는 겁니다. 아이한테. 어른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소화를 본인이 하고 하는 만큼에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죠. 거기에 맞게 그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길 어려운 길 끝까지 동행해줘서 이제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걸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조금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여러분들이 항상 갈림길이 있죠. 너희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인지 이 길 가서 선한 옛길들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래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그냥 굳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각 나라마다 이야기라든가 문화 속에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보물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데 안 찾아요. 그게 무슨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보물 하나 찾았죠. 자 그래가지고 자 혹시 10분 저희 얘기는 끝났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동화를 좀 쓰셨나요? 저는 이렇게 동화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동화를 할 수 없이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화 번역 연구소 소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인문연구소서 동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충주에 있을 때인데 충주 시내에 내려오는 중원인데 중원에 내려오는 거를 선생님 세 분이 왜냐면 한 사람은 시인이었고 한 사람은 아동문헌 전공이라고 저는 연구가니까 연구하는 사람으로 우리 셋이서 한번 동화를 쓰자고 그래서 썼습니다. 근데 저는 언어학이니까 집이 산 이름 동네 이름 가지고 쓰래요. 그래서 산에 내려오는 이름 가지고 쓰고 하여튼 그 동네 내려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썼고 한 사람은 인물을 가지고 썼고 한 사람은 우스운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상처를 입었냐면 저는 상처 입을 게 없었죠. 워낙에 동화 작가가 아니니까 동화를 써서 출판사에서 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여기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 이제 해소가 돼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제 것만 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그 출판사였는데 저는 참 서투르대요. 글 안 쓴 사람이 썼는데 제 글은 그림이 그려지고 뭔가 모르는 감동이 있대요. 감정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매끈하게 잘 썼대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썼대요. 고칠 것도 없고 험이 없는데 뭐 새로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가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건데 내 거는 조금만 장애들이 고쳐주면은 장사가 될 것 같대요. 근데 어떻게 제 것만 씁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출판사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이분들이 조금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 알아서 하셨는데 다 정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나는 진짜 없다래도 한번 여러분 상처가 난 곳에는 거기 웬만한 거는 아무리 말문물이 한참 나게 되면 계속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처 난 사람은 그냥 그 스스로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랬잖아요. 내 책만 내기 위해서 글 쓴 게 아니고 내가 글 쓰도록 이 선생님들이 다 너는 이걸 써라 그래서 썼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 미안했는지 자기네들은 작가들은 글 써달라는 의뢰에 태자를 잘 놓는데요. 근데 교수라는 걸 몰랐다고. 우리들은 글만 내면 논문이니까 퇴짜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학진에서 돈을 줄 때가 좀 생겼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말 잘 듣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다 쓰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쓰게 하려는데 보니까 글들을 다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걸도 먼저 냈습니다. 저는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저는 재밌더라도 쓰니까 다 되어 있는 거 보고 슬쩍 내 얘기처럼 쓰면 되니까. 그래서 썼더니 그 사람들 내 거는 먼저 해봤더니 두 사람이 계속 책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떻게 자료가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억지로 두 사람이 그러면 빨리 두 사람 걸 합쳐서 냅시다. 그래서 한 책은 두 사람이 쓴 걸 하나는 내 걸로 냈어요. 또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나는 혼자 냈고 자기네는 둘을 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친했는데 굉장히 친해서 같이 연구하고 앞으로 동화수 다루고 우리가 동화를 쓰니까 방송국 신문사가 야단났습니다. 교수가 동화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제 절대 방송국 사퇴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모르고 처음에는 셋이서 막 동화책 방송국에도 나오고 신난다는데 이렇게 안 한 이유가 그 다음에는 유명한 데서 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잔인한 얘기.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어머니를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얘기. 또 공주가 잔인하거나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만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전부 써달라고 몇 번을 와서 그런 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같이 하던 사람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만 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소장이었으니까. 소장이었고 제 동화가 아리공주와 꼬꼬왕자였습니다. 제가 알려주는데 잘 팔렸습니다. 삼천부인데 7세, 8세까지 제가 그때까지였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계명산 이야기였는데 걔가 닭의 울음소리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하려니까는 애기니까 병아리잖아요. 그래서 병아리에서 병자 빼서 아리라고 남자는 꼬꼬라고 하니까 꼬꼬 그래서 아리공주와 꼬꼬왕자 그랬는데 아마 그게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아리를 아리랑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아리라고 병아리에서 병자 빼고 아리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면서 썼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책이 3,000부씩을 찍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부터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당당 부르는 것도 그냥 어쨌든 처음에는 얼마씩 주더니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세씩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충주에서 무슨
커다란 행사에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유명한 작가와 그 아리공주를 주로 하랬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연극하는 팀에 아리공주를 그 무술 대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리공주를 한대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그 아리공주 쓴 사람인데 좀 만나고 싶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겁들을 먹었는 것 같아요. 저는 몰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소식 듣고 끊겼어요. 그래서 한참 만에 알았습니다. 작가가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는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예, 저는 그런 이거 저작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 전에 내려오는 전설 이런 거 보고서 쓴 건데 다만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저 몰랐어요. 이게 그 학점마다 그 아리공주 그다음에 충주에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 하나의 그와 행사를 할 적에 아리공주와 꼬꼬한자를 연극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게 끊겼습니다. 물론 말로는 당연히 정권이랑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무술대회 때 예예 세계 무술대회 예예 그때마다 제 이야기가 올려졌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아래 그랬더니 뭐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중등급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 정말 연극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동화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신춘문예 작가들 다 나중에 그때뿐이에요. 그거 나서 할 게 없어요. 결국은 아이들한테 그 선생님 노릇 해주구나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끊는 걸로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워낙에 동화는 또 이렇게 시련이 있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같이 하던 거라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은 교인이었는데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주일밖에. 그래서 뭐 왜 그 봉사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서는 봉사를 하려는데 봉사할 게 없더라고요. 봉사도 뭐 다들 맡아서 학교 없어가지고 저 봉사할 게 없는데 뭐 갈까 그랬더니 그 문화부에 한번 와보래요. 문화선교부에. 그래서 그날 이제 가서 앉았는데 마침 그날 이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안 나오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화선교회 기도회를 이끄는 그 대표 권사가 큰일 났잖아요. 오늘 제가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있는 누구 아무나 나와서 얘기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하니까 여러 하고 보다가 제가 교수였던 걸 아니까 거기 교수했던 사람 나와서 아무 얘기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냐면 시편에 아무리 그 성을 쌓으려 해도 필요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가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편안한 잠을 준다. 잠자는 거.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 얘기를 짧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아이들 이렇게 들볶으면 애들이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병나서 병난다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너무 아이들 들볶지 말라고 가끔 데리고 여행도 해주고 동화도 좀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분들이 자기네들한테 동화를 좀 그럼 가르쳐달래. 동화는 어렵다고 이거 목사들도 3년 해도 좀 어렵고 우리 10년, 20년, 30년 되더라도 아직들도 동화를 어려워하니까 그림책 하겠다고 그래서 제자 중에 그림책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또 저기 뭐예요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들 소년원이라고 있어요. 네, 소년원이 있고 또 이제 여주에 감옥이 있어요. 거기는 어른들은 뭐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깡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가장 그래도 우리도 인류대학 못지않는 강의를 있는 동안에 듣고 나가자 하는 인문학 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그냥 동화를 들으니까 동화가 또 너무 또 인문학적인 강의가 재미없을 때도 있으니까 동화는 어쨌든 줄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소년원하고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 나가는 분들이 되게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같이 모여서 하자 그래서 예적길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딱 생각드는 게 아 그렇구나. 진리가 보여야지 그 동화에서 진리를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참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당구를 치는 사람들은 누우면 천정에 당구가 보이고 당관이 보이고 도적은 들어오면은 어디에 고속이 있는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연구한 분이니까 동화 옛 이야기를 딱 보면은 진리가 보여야 합니다. 진리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인문대학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만 보이지. 그래서 이제 잘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고 나서 조금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가 왜냐면 이만한 돌이 바위가 있으면 그걸 파야지 그 안에 요만한 보석이 올 수도 있고 모든 조개 껍질이 다 진주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얘기 속에서 다 발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과 옛길동화 만들자. 근데 옛길동화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뭐 속신어라고 있어요. 인간에서 내려오는 뭐 하면 뭐 한다, 뭐 하면 뭐 한다.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 글들을 많은데 그래서 책을 내자 하는데 또 이제 전부들 바쁘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이러지를 시켰나 보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그 교도소하고 소년원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는 아마 제가 편하게 합니다. 왜냐면 소년원들은 참 어려워요. 소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일종의 상담 같은 것처럼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은 많이 친숙하니까 친숙하니까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느라고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쓰자 해서 제가 쓴 거가 지금 이거 어제 오늘 옛길 꽃에 대한 것 나는 왜 이 꽃을 내 꽃으로 정했는가 하는 거 내놓은 게 있고 하나는 저기 가서 뭐더라 무슨 꽃 전설 있어요. 꽃 전설 가지고 얘기한 거. 그래서 빨리 나는 벌써 옛날에 썼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빨리 내자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면 한번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또 잘못해서 내가 내자 해가지고 혹시 저는 썼던 사람이니까 제 글만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모임 이거 연구비 타고 한 거니까 연구비 타는 그 팀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꼭 뭐예요? 나쁜 일이 고통 뒤에 꼭 뭐죠? 행복은 고통 뒤에 온다고 꼭 나쁜 일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나쁜 일이 그래서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야 좋은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고통의 길이 뭐 어려운 일이 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누가 나쁜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좋다고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가 동화를 하는 거 그다음에 동화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기뻐합니다. 왜냐면 제가 언어과학만 했으면 날마다 아까 교통신호 얘기만 했을 텐데 혹은 기획적인 ABCD 그래서 그런 얘기만 했을 텐데 동화를 함으로써 문학에 갖고 있던 꿈도 아니 문학가는 될 수는 없고서 저서 문학 이런 동호회 들려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 작가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작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몇 사람은 즐겁게 쓰고 몇 사람은 안 쓰고 그런데 오래가 안 써. 자꾸 안 쓰고 또 고치고 한 두세 마리 있다 낼까 그러면 나 다르게 쓸게 다시 고쳐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쓰길 바랍니다.